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스 아카데미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면 선생입니다. 저는 이지스 아카데미의 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또 사탐 과목을 진행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가 사탐 과목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한국사가 필수가 됐습니다. 아마도 한국사 과목 하면은 벌써 경기부터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사 과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과 또 올해 사실상 그 사회탐구 과목이 굉장히 변수가 많았습니다. 무려 1등급이 만점이 나와야 되는 과목이 6과목이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임학원에서는 사탐 만점자가 역대 최다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한국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사에 대한 내년에 필수가 지정되는 한국사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 한국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2017학년도죠. 절대평가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등급 40점만 맞으면 됩니다. 2등급 35점, 3등급 30점. 자, 서울대가 기준으로 내세우는 3등급이 우리 내년에는 30점만 맞으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옛날에는 한국사가 사실상 그 전 근현대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전 근현대사. 쉽게 얘기한다면 선사시대부터 해서 보통 조선시대까지였었는데 사실 지금 한국사라고 하는 분량은 이 전 근현대사 분량뿐만 거기다 플러스해서 근현대사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현대사라고 한다면 선사시대부터 해서 이른바 조선시대까지가 전 근현대사라고 한다면 근현대사는 개항 이후서부터 해서 아마도 보통 시험에서 출제되는 게 김대중 정권 또는 노무현 정권까지가 나옵니다. 양이 만만치가 않죠.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한국사 필수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사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저는 우선 한국사를 경기를 내는 친구들의 거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암기입니다. 암기. 선생님 한국사 너무 암기할 게 많아요. 막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유물도 그렇고 유적도 그렇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 우선 첫 번째, 한국사 우리 암기하지 맙시다. 물론 공부가 암기가 바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사는 철저하게 이해, 즉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한국사가 영어로 뭔가요? 히스토리예요. 우리 스토리를 정리해서 그 스토리 속에서 그 암기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 근현대사는 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선 4세기, 그 다음 5세기, 그 다음 6세기, 그 다음 7세기. 자, 4세기 스토리의 핵심은 뭔가요? 근데 4세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 전성기인가요? 백제가 전성기를 구합니다. 5세기는 어디의 전성기인가요?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를 정리하다 보면은 어떤 게 이해가 될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삼국시대에서 한나라가 전성기를 구하면 반드시 패권을 차지하는 지역이 어딘가요? 한강유역입니다. 그러면 5세기 때 고구려의 전성기 때 고구려가 이른바 차지했던 그 전성기를 구했다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뭔가요? 한강유역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한강유역 뭐 보고 알 수 있나요? 바로 고구려 이른바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바로 중원고구려비요. 일명 우리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하거든요. 예. 남한강유역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고구려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의 이른바 상황, 한나라가 전성기를 구한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드시 두 나라는 짝짝꿍입니다. 동맹입니다. 무슨 동맹이에요? 낮의 동맹이에요.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수도였던 한강을 뺏기고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굉장히 쇠퇴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오색이라고 하는 이른바 고구려라고 하는 어떤 전성기라고 하는 큰 이른바 스토리를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 이게 바로 스토리 공부하는 공부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근현대사도 아까 우리 말씀을 드렸죠. 근현대사도 몇 년 단위로 공부하자? 10년 단위. 근현대사를 조금 조밀하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일제강점기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제강점기를 보통 우리 1910년, 1920년, 그 다음 1930년, 그 다음 마지막 45년. 그래서 우리 제1기, 제2기, 제3기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거든요. 자, 1기! 1기의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무단통치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무단통치라는 게 뭔가요?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무자비하게 짓밟던 통치입니다. 일본 놈들이 정말 우리나라 짓밟을 때 정말 잔악하게 무자비했습니다. 자, 그럼 무단통치에 대한 내용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무단통치라는 이른바 스토리를 정리했으면 자 봅시다. 무자비하게 짓밟았던데 그 선봉장에 섰던 애들이 누구냐면 헌병경찰입니다. 자, 그럼 무단통치, 그럼 헌병경찰 무단통치에 대한 그 강압적인 통치의 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그 자리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무슨 처분권? 직결처분권. 두들겨 팰 수도 있었어요. 뭐? 태형이요. 그 다음 또 교사가 제복 입고 착금하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무려 그 당시 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독립인사들이 무려 105명이 잡혀갔습니다. 이걸 우리 이름하여 뭐라 그래?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무단통치라고 하는 틀 안에서 뭐가 튀어나왔나요? 헌병경찰이 튀어나오고 태형이 튀어나오고 직결처분권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또 뭐까지 튀어났어요? 바로 105인 사건까지. 자, 여러분들 이걸 1910년대 무단통치를 105인, 뭐 태형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무단통치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면 아, 무자비하게 짓밟았구나.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니까 이른바 그 당시 때는 이른바 굉장히 이른바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겠구나. 그 강압적인 통치의 내용들 뭐 태형, 그 다음 직결처분권, 그래서 잡혀갔던 사건 뭐 105인 사건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상식적으로 또 유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을까요? 어떻게 독립활동이 전개됐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짓밟다 보니까 솔직히 국내에서는 대놓고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활동하죠. 몰래 뭐라 그래? 비밀 결사. 그리고 그 몰래 활동하는 것도 이른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드디어 어디로? 만주와 연해주로 독립운동 기지건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게 다 1910년대 무단통치라고 하는 큰 스토리 안에 녹아져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결론만 얘기합니다.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자고요?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자. 특히 어떻게 이해하자?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각 시기마다에 대한 줄거리 즉 테마를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 근현대사는 몇 년 단위로? 100년 단위로. 그래서 4세기 백제전성기,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7세기 삼국통일기, 8세기 신라의 중대 이런 식으로. 10년대는 뭐 1910년대 1기 무단통치, 2기 문화통치, 3기 병참 기지화 통치. 그래서 각각 시기마다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스토리 속에서 나머지 암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탐 1등급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사탐 1등급의 왕도는 여러분들 아마 지겹게 많이 들어봤던 얘기겠지만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반복 싸움입니다. 사탐 우선 5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탐 1등급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것은요,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럼 생소한 걸 익숙하게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요? 말할 것도 없죠. 뭡니까? 끊임없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권화가 돼야지만이 사실은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에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말 단권화해버리면 이렇게 반복하게 수월합니다. 아마도 그러게 되면 사탐을 나중에는
그 5번 이상이 반복이 됐을 때는 한 번 훑어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답 정리를 잘 하라. 자, 오답 정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오답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답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기출문제에 있는 건 맞습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오답 정리를 하는데 기출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를 풀고 내가 몇 점을 맞고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려 붙이고 하는 과정은 좋은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그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1등급이 만점 가까이 나오고 정말 하나 이상 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싸움에는 정말 디테일 싸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반복하고 누가 더 디테일하게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느냐의 싸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오답 정리하면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생윤 과목이라고 있어요. 그 생윤의 과목 중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그리고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게 롤스라는 사람이에요. 롤스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러한 우연성에 의해서 부모 잘 만나서 타고난 재능에서 얻어지는 그 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그 부가 진정으로 정당화되려면 사회적 약자를 진정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실현됐을 때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롤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롤스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우연성의 배제예요. 부모 잘 만나서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배제시킬 것인가. 그게 포인트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롤스에 관련된 문제. 자, 우리 올해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이제 롤스하고 이제 로직하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였거든요. 자, 선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자,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라. 개인의 소유권은 자기만의 것이다. 함부로 국가 개입해서는 안 돼. 이거 누구 얘기인가요? 노직입니다. 그래서 자, 노직. 국가가 이른바 아까 뭐라고 했죠?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것이다. 누구 얘기? 노직의 얘기.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함부로 과세, 세금 매기지 마라. 이건 뭐예요?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극적인 역할을 하라. 누구 얘기예요? 노직 얘기입니다. 노직 얘기 정리하세요. 그 다음, 나의 천부적 재능은 사회 공동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자, 나의 천부적 재능, 또 부모 잘 만나서 얻어진 부는 이른바 사회 공동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그게 롤스입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 선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6구 수능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년도 수능에 나왔던,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연성을 배제하라. 누구 얘기인가요? 롤스 얘기입니다. 그게 롤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롤스에 대한 그 선지를 정리. 사실은 지금 올해 수능 문제는 노직의 문제였거든요. 우연성을 배제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입니까? 롤스 얘기잖아요. 이렇게 기출 문제에 대한 선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걸 쫙 6구 수능 지금까지 출제됐던 이른바 3견시를 쫙 정리하다 보면 롤스에 관련된 선지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뉘앙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1, 2등급에서 갈리는데 가장 중요한 오차가 뭡니까? 바로 뉘앙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답 정리를 그냥 문제를 뜯어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뉘앙스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회탐구는요 굉장히 정직한 과목입니다. 기초가 필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사실 국어 영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성적은 안 나와도 저한테 문자로 사탐 만점이 나왔다고 저한테 문자하고 그리고 기뻐했던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사탐은 정말
기초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절감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은, 특히 사탐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생소한 걸 익숙하게 만들려면 정말 끊임없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 2017학년도 우리 사탐에서 1등급 맞을 수 있는 비결, 바로 그 디테일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디테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1등급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